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 JWT 모듈을 이용해서 그 유저가 로그인을 할 때 그 서버에서 이제 토큰을 생성해주는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 도표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냈을 때, 이 도표에서 잠시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가 있더라고요. 잠시 찾아보니까 한 몇 개월 전에, 한 7개월인가 이렇게 전에 패스포트 강의를 이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했었던 거를 지금 다시 보면요. 어, 클라이언트에서 그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서버에서 그 토큰을 그 유저 정보에 그 토대로 해가지고 토큰을 만든 다음에 이 리스판스를 보낼 때 이 리스판스의 그 헤더 안에다가 토큰을 넣어서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 토큰을 받으면은 뭐 쿠키든지 로컬 스토리지든지 뭐 그런 데다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든 코드를 봐보면요. 여기서 사인인 그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로그인 그 서비스 부분에 가보면요. 서비스에서 여기 사인인에서 여기 이 사인이라는 JWT에서 제공해 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토큰을 생성을 하죠. 그리고 토큰 생성한 다음에 토큰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 2번에서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을 리스판스로 보내주죠.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다시 보내주는 부분 3번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따로 브라우저에서 뭐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 포스트맨에서 여기다가 토큰을 넣어 줬었잖아요. 그러려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겠죠, 토큰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요청을 보낼 때 그 요청 안에 토큰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제 쿠키에 저장되어 있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던 그거를 요청할 때 같이 보내줘요. 근데 그 토큰이 이제 헤더 안에 그 요청의 헤더 안에 들어있는데 헤더 안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서 보면은 서버에서 그 토큰을 가지고 이 토큰이 유효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 유효한 것이라면은 이 토큰 안에 보면은 여기 페이로드 부분이 있잖아요. 이 페이로드 부분에 유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 안에 여기 페이로드 안에 유저 네임을 넣어줘서 토큰을 생성을 했었으니까 여기 이 토큰 안에는 유저 네임이 들어있습니다. 그 유저 네임을 이용해서 이 유저 네임에 맞는 그 유저를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그 유저가 있다면은 그 유저 정보를 다 가져오고요. 근데 그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은 이제 에러를 날리면 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5번과 6번이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인데요. 그래서 5번과 6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요청을 보냈을 때 이제 이미 이 클라이언트에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 4번까지 다 했으니까 가지고 있어서 요청을 보낼 때 요청 안에는 페이로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여기 이제 시그네처 부분도 있고 헤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기 안에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서버에 이제 보내줬을 때 먼저는 이 여기 부분 있죠. Verify Signature 부분이 이 토큰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유효한지 확인하고 유효하면은 그 페이로드 정보에서 그 유저 이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유저 이름을 이 유저 이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유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 유저 이름 맞는 사람 그러니까 find one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서 있으면은 그 유저의 모든 정보를 그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넣어 줄 건데요.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5번, 6번을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요. 구현할 때 좀 막 이런 소스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좀 이것도 헷갈려서 제가 조금 주석을 많이 달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구현할 때 하나 더 모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패스포트 JWT라는 모듈인데요. 이건 그냥 패스포트와 JWT를 사용할 때 그 타입을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을 계속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모듈을 설치를 하고요. 저희 텍스트 에디터에 오신 다음에 터미널을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npm install types passport jwt save 이런 식으로 우선은 모듈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jwt strategy ts라는 파일을 생성할게요. 여기에서 어스에다가 파일을 어스 폴더 안에 파일을 이름을 jwt strategy ts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소스 코드를 많이 작성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하나 보고 갈게요. 이제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젝터블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인젝터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JWT 스트래티지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젝터블이라는 데코레이션을 우선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JWT 스트래티지라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이제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여기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거를 넣어 주는데요. 이거는 그 패스포트 대시 JWT 그러니까 JWT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스트래티지인데 이게 임포트 되는 곳은 패스포트 대시 JWT입니다. 저희가 그 이 패스포트를 사용할 때 기본 그 스트래티지, 기본 전략을 JWT를 사용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패스포트 JWT에서 가져온 스트래티지를 이제 넣어주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콘스트럭터에 유저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주입시켜준 이유는요. 어, 저희가 이 나중에 이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 안에 유저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 유저 이름으로 유저 객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유저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를 주입을 할 때는 인젝트 리파지토리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예, 그리고 여기 슈퍼 한 다음에 또 옵션을 두 가지 이렇게 넣어준 이유는요. 여기에 보면은 그 시크릿 코드를 넣어준 거잖아요. 이 시크릿 코드는 저희가 어스 모듈에서도 여기 보면은 여기 넣어줬던 거랑 똑같이 넣어준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토큰을 생성할 때 썼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크릿 올 키 여기 부분은 토큰을 유효한지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넣어주지만 이제 용도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 JWT from request 뭐 이런 식으로 extract JWT from us header as error toke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토큰이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할 때 저희는 그 헤더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헤더에서 지금 토큰이 가고 헤더로 갈 때 as a bearer 그 bearer라는 토큰 여기 볼 때 여기 저희 토큰을 이제 넣었을 때 토큰을 여기다 넣잖아요. 근데 여기 bearer 토큰 타입이 있죠. 그래서 이 bearer 토큰 타입으로 여기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큰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이 토큰을 인증을 할 때 토큰을 어디서 가져와서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us header as bearer token
저희는 토큰을 어솔라이즈 헤더고 그리고 이 토큰이 배열로 토큰의 타입으로 이제 넘어오는 걸 가져와서 이 시크릿 키로 유효한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 옵션을 여기 수퍼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유저 이름 그 페이로드 안에 있는 유저 이름으로 이 유저 이름에 맞는 그 유저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find one 해가지고 그리고 유저가 있으면 그 유저의 정보를 이 유저 객체에 담죠. 그다음에 이 유저를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리턴을 시켜주면은 저희가 그 리퀘스트 객체 안에서 유저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아래서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 유저가 없다면은 이렇게 unauthorized exception 해가지고 에러를 던져주면 되는 거고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좀 이제 몇 번 보다 보면은 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실제로 저희가 직접 작성해 보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파일 만들었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인젝터블 이거를 어디에서나 이제 주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익스포트 클래스 jwt stretch 이게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extends passport stretch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스트레트지를 가져오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냥 기본 그 패스포트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패스포트 JWT의 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패스포트 JWT에서 임포트 된 거를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저 리파지토리를 주입을 해주겠습니다. 주입해줄 때 유저 리파지토리는 리파지토리를 주입할 때 인젝트 리파지토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유저 리파지토리 하고 to private 유저 리파지토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슈퍼는 그 부모 컴포넌트의 거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또 사용을 하는 부분이죠. 시크릿 올키 여기는 그 시크릿 코드를 저희가 토큰을 생성할 때 썼던 거랑 같은 거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JWT 그리고 JWT from request 그래서 이 부분은 토큰을 이제 유효한지 확인할 때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토큰을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토큰이 어디서 오는지 또 명시를 해주면은 extract JWT인데 from us header as a bearer token bearer token 타입으로 오죠. 그리고 토큰이 유효한지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실행되는 그 메소드가 validate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페이로드가 그 이제 토큰에 있는 그 페이로드가 들어오게 돼요. 이제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페이로드가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페이로드에서 저희는 콘스트 페이로드 안에 유저 네임이 저희는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로드 유저 네임 가져오고 그리고 콘스트 유저 이거 유저 타입 주고 await this 유저 리파지토리 그리고 find one 지금 하는 거는 이 페이로드에 들어있던 이 유저 네임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 유저 네임에 맞는 그 유저 정보가 들어있는지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보는 거죠. 유저 네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들어있지 않으면은 에러를 던져줘야겠죠. throw new unauthorized exception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은 그 유저 객체를 던져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모든 어, 유효한 그 요청에는 그 유저 정보가 들어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뭐 이 사람이 어드민 유저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다 판단하기 위해서 그 요청 안에다가 유저 정보를 예, 저희는 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를 쓸 수 있으려면은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해줘야 될 게 좀 몇 개 더 있어요. 방금 말한 JWP 스트래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us 모듈 프로바이더 항목에 여기 그러니까 이 us 모듈에서 사용하려면은 이 providers라는 항목에 JWT 스트래티지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JWT 스트래티지는 여기 us 모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export라는 그 항목에 JWT 스트래티지랑 passport 모듈까지 다 이게 넣어주겠습니다. 예, 여기 us 모듈 오신 다음에요. 이 프로바이더에 어, JWT strategy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그 현재 이 us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고 또 export는 JWT strategy랑 passport 모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이 다른 모듈에서 이제 사용해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JWT 스트래티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 유저 객체가 그 리퀘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 요청을 보내 볼게요. 요청을 컨트롤러에 와가지고 포스트로 뭐 한 테스트라는 그 경로로 테스트 예, 리퀘스트 해서 그 다음에 리퀘스트 콘솔 로그 리퀘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요청을 보내볼게요. 이 리퀘스트 객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서버를 npm run start dev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맨으로 예, 요청 메소드는 포스트고요. 그리고 경로는 us 테스트입니다. 여기다가 날려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요청을 줘야 되니까요. 예, 이제 샌드 하면은 이제 콘솔 로그로 이렇게 찍힌 거죠. 찍힌 거에 보면은 여기에는 아직 그 유저 객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보이시죠? 예, 유저 객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요청 안에 유저 객체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 valid 메소드에서 리턴 값을 유저 객체를 주었습니다. valid 여기 validate 메소드 안에 근데 요청 값 안에 유저 객체가 들어있으면 하는데 현재 요청을 보낼 때는 유저 객체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가질 수 있나요?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그때 사용하는 게 use guide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막 이것저것 계속 나오니까 사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선 이 유지 가드가 뭔지 한번 보면요. 이게 제가 좀 이제 작성해 놓은 건데요. 그 Nest.js에서 미들웨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 중간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Nest.js에서는 여러 가지 이게 미들웨어가 있어요. 그 뭐 파이프스도 있고 파이프스는 이미 저희가 봤잖아요. 뭐 유효성 체크나 뭐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그 요청을 보낼 때 요청이 컨트롤러에 도달하기 전에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값들을 이제 이미 먼저 봐서 만약에 어 정수로 이제 변환시켜 줘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변환시켜 주고 뭐 또 유효성이 맞지 않는 거는 에러를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갈드도 있거든요. 미들웨어 중에요. 이게 다 미들웨어인데 각자 다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파이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던 거는 유효성 검사 및 페이로드 변환을 위해 만들어지고
필터는 오류 처리 미들웨어이고, 또 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증 미들웨어예요. 저희가 지금 인증에 관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드는 그 인증 미들웨어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인터셉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 너무 많은 거를 지금 들으면 헷갈리니까요. 근데 그 미들웨어가 불러지는 순서만 한번 보고 갈게요. 미들웨어에서 이제 가드 먼저 불러지고요. 인터셉터 불러지고, 그 다음에 파이프 불러지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 이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 인터셉터, 필터,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간다고 이제 알아만 이제 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유즈 가이드라는 걸로 이제 인증 부분에 그 미들웨어를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유즈 가이드라는 데코레이터에 이제 어스 가이드를 이제 넣어주는 건데요. 어스 가이드는 이 네스트.js 패스포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 모듈에서. 그러니까 이 어스 가이드라는 거를 넣어주면은 이 리퀘스트 안에 저희가 원하는 그 유저 정보, 이 밸리데이트에서 리턴 해준 그 값이 있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use guards 한 다음에 us guards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 게 그거를 불러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스가드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인증에 대한 그 미들웨어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이 만약에 없거나 토큰이 잘못된 거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unauthorized가 나옵니다. 근데 토큰을 한번 제가 로그인을 다시 해볼게요. 로그인을 여기 경로 보면 us sign in 그래서 로그인 요청이죠. 로그인 한 다음에 이게 토큰을 다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이 테스트 에다가 이게 베어럴 토큰 타입으로 토큰을 다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샌드 하면은 예, 요청이 이제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값에 보면은 여기 보이죠. 이제 유저 객체, 유저의 아이디, 유저 이름, 패스워드까지 예, 잘 들어간 게 보입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좀 강의가 좀 길었을 수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 부분 사실은 다시 찍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조금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최대한 좀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해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도 그냥 뭐 한 번 더 듣든지 해서 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